안녕하세요. 파인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내용은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 습관으로 갖춰야 될 학습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해설 학습입니다. 자신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계속 설명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의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도 한 60대에 가까운 교수가 뒤늦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이 자기 해설 학습을 사용해서 또래의 그 20, 30대의 젊은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기 해설 학습, self-explaining learning, 또는 introduction learning 이런 식으로 자기 해설 학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언제 어디서든 이 자기 해설 학습의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의 아동의 경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해결하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르쳐 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기억은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대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게 현실이죠. 아마 그래서 초등 고학년 경계선 지능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른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할 듯 말 듯 될 듯 안 될 듯 이렇게 상당히 미묘한 그런 선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 됐음에도 자꾸 저학년의 수학을 다시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시키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가 시켰을 때는 당연히 방법을 계속 보여주니까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학습 치료를 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써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이면 좀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 학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자 스스로가 그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또한 어떤 지속 시간을 유지하는 그러한 지속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갖추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치료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습득해서 가져가려면 바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자기 해설 학습입니다. 자기 해설 학습의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혼잣말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학생이 공부하는 와중에 혼잣말을 막 한다라는 게 상당히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편하고 왜 저러지? 왜 쟤는 자꾸 이렇게 말을 하지? 하지만 유대인들도 탈무드나 토라를 공부할 때 계속 소리내서 몸을 흔들면서 암송하면서 하듯이 이 자기 해설 학습에서도 혼잣말로 마치 누군가 읽는 것처럼 자기가 설명하듯이 그렇게 계속 읽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초등 저학년일 때 문제를 풀더라도 하나하나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이가 자꾸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표현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완성지어서 연결해 간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당히 복잡한 단계의
문제풀이 과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부모님이나 치료사들이 본인이 해설을 잘해준다, 설명을 잘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그런 학습 관련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은 앉아서 보고 듣는 거는 뭐 20, 30%의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직접 가르쳐 봐야지 중요하다라고, 효과가 더 오래 간다라고, 90% 가까이 기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똑같은 과목들을 몇십 년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보면서 실력이 점점 느는 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신이 어느 분야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자신이 현재 이 과목에 대해서, 이 단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신이 갖추고 있는 어휘로 표현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혼잣말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에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쓰면서 말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리듬을 가져간다 그러면 훨씬 과제 집중력이 더 뛰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느 공간에서 언제 했었는지를 같이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을 떠올릴 때에도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자기 혼잣말을 하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해보고 자기가 질문을 던져보고 그랬을 때 그 질문이 뭔가 이상하다면 그 질문을 수정해 보기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가 정리했을 때 이상하면 계속 점점 더 그 수정해가는,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가야지만이 거기에서 좀 더 최적화된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제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동들이 질문하는 수준이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왜 저런 질문을 계속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해설학습을 아이가 몸에 갖추고 있다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질문의 수준이 좀 더 깊이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학습은 최종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자기주도 학습이고 평생 학습이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학습의 주도권을 아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이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하지만 아이가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확실히 참여율이나 선생님의 설명이나 부모님의 어떤 그런 설명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학습의 주도권이 있고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인식시켜주지 못하면 아이는 학습은 결국 자기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지식을 쌓기를 바라지만 아이가 컸을 때 과연 그 지식이 죽은 지식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지식이 되려면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아이들이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깨우쳐 가야지 부모의 손에 의지해서 크는 아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사실상 커가면서도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안주해서 순응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고스란히 부모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의 공부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그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하는 말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아이가 원하는 부분까지 해결책을 찾는 데까지는 무리 없이 도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기 해설 학습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익숙해진 다음에 아이에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칫 아이들한테 자 말하면서 해라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갑자기 말하면서 하라니 그동안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하라 했던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게 그동안 무심코 부모나 치료사들이 해왔던 강요된 말들이 아이에게 편하게 혼잣말을 하면서 해보라는 건 상당히 처음부터 보기 어려운 모습일 거다. 그렇다면 치료사나 부모가 먼저 몸에 익혀서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긴장을 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많은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거의 듣는 교육만 하고 남들이 풀어주는 거를 칠판으로 보는 교육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학교에서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여형 학습을 하려면 아이가 칠판에 나가서 풀어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표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업에서 얻는 성취 경험 아마 이게 상당히 어린아이였을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기 해설 학습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어느 정도 학습을 따라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표현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이러한 경험은 아무래도 20세 이전에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이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거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이제 초등 고학년이 돼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상하게도 다른 또래들보다는 확실히 이제 이해하는 속도가 떨어졌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좀 찾아졌다면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또 현재 이 초등학교의 도움반 시설 자체가 상당히 중증인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 이러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냥 이 모든 다양한 장애 아동들이 한 도움반에 있음으로써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지금 바뀌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좀 더 많은 특수교사들이 학교에서 이러한 아이들 그래도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아이들은 좀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시켜서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국의 경계선 지능을 아동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 물론 학습치료센터나 이런 데 가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초등 고학년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학습치료로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아이하고 함께 이런 학습을 좀 더 아이가 자기 스스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자기 해설 학습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좀 노력을 해주는 게 더 지금으로서는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해설 학습 첫 번째 자기 혼잣말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질문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질문을 더 수정해가고 확장해가면서 그런 답의 수준을 자신이 찾는 해결책의 수준을 조금씩 올려간다면 얼마든지 이 지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하고 함께 한다는 거. 몇 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 몇 번이라는 말 때문에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몇 번이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자주 들어와서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